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, 그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염증을 내는 거죠.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,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그 특징적인 현상은요, 우선 야권의 주자들이 그야말로 실종 상태다, 이 점하고,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급부상,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야권의 그 내로라 하던 주자들, 지금은 말이죠, 아주 저 밑에 5% 이하에서 올망졸망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.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 한때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바로 그 다음, 그러니까 이 의원 1위 때 2위를 계속 유지했죠. 그런데 지금은 이름조차 잊히지 않았습니까? 대신 윤 총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서울신문이요,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여기에 의뢰해서 지난 14, 15일 양일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윤 총장이 13.5%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. 3등이죠. 1등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29.6%, 2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15.3%, 그 다음에 바로 윤 총장입니다. 윤 총장이 1.8%포인트 정도로 경기도지사보다 좀 떨어졌는데, 그건 뭐 오차 범위 내니까 이걸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봐야죠. 눈여겨볼 대목은요,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상승세고요.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는 급등세입니다. 지난 7일부터 9일까지요, 한국갤럽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때 7%로 역시 3위였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서로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, 어쨌든 그 며칠 사이에 윤 총장 지지율이 배로 뛰어올랐습니다.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요, 특히 미래통합당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이죠, 뭐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다, 참패를 못 면했다, 이래서 그렇게 그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분발해야죠. 지금 나서가지고 빨리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. 뭐 들리기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말이죠, 차기 대선 주자를, 미래통합당의 그 주자를 만들어낼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데, 그 말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가당찮은 오만이죠. 민주당의 그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요,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1위를 계속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첫 총리 아닙니까?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또 무난하게 임기를 이제 마쳤다. 그것도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형성이 그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할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잘, 또 재치 있게 잘 대처했다 이건데, 그건 바꿔 말하면요, 이 국무총리로서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어려운 그런 뭐 질문을 받으면 아주 어려운 것 요리조리 살살 잘 피해 다녔다 그거죠. 그런 정도의 캐릭터로는 대통령감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, 분명한 데가 있어요. 사람이 또 반짝반짝한 데가 있고. 그런데 너무 경박한 것 같습니다. 많이 또 교만한 것 같고. 그래서 역시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기에는 글쎄요, 쉽지 않은 장벽이 놓여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윤 총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때려주면 때려줄수록 크는 거죠. 그런데 이분에게도 아주 만만치 않은 장벽이 있습니다. 우선 자신이 정말 절절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, 이 문제가 있죠.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요,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지 않았습니까? 그 경력을 우파 유권자하고 우파 정치 세력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,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난제죠. 그 다음에 뭐 이분의 그 배짱이라든지 지구력, 이거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. 이미 검증을 충분히 받은 건데,
다만 정치적 기반이 너무 빈약하죠. 정치적 기반이라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만약에 지금 아직도 검찰총장을 하니까 나가서 정치인이 된다?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모르죠. 뭐 미래통합당이나 또 다른 뭐 유력 정당들이 우파 정당들이 모셔다가 차기 대선 주자로 추대를 한다면 그때야 뭐 가능하겠지만은 안 그러고 자기 힘으로 하기는 상당히 뭐 시간적으로나 정치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난제를 두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따지고 보면요, 미래통합당 등 그 야권 정치 세력 여기서 인재 많습니다. 그동안에 말이죠, 내로라는 사람들 많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치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위축되어 있지만은 이건 정당 차원에서 또 이 우파 유권자 차원에서 말이죠. 사람을 키워가지고 부각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개개인 인물 대물 보더라도 충분합니다. 역량도 충분하고.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뢰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. 중요한 사실은요.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 우파가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요. 이 구조적으로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돼 있어요. 정부의 힘이 말이죠. 국민생활 전반에 속속들이 다 미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 공공연히 돈을 주고 표를 삽니다. 지금. 그것도 뭐 자기들 돈입니까?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자기들 표를 사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. 나중에는 마른 행주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.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겠습니까? 어느 때 공자가요. 제자들을 데리고 호젓한 길을 이리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아주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한 여인이 말이죠. 봉분이 3개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자가 그 여인한테 아니 왜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었더니 오래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다. 그리고 또 여러 해 전에 남편이 다시 같은 변을 당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또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. 이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 그러면 이사를 가시지 그랬어요.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는 세금이 없거든요. 그러더랍니다.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들었느냐? 가정맹어호.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. 기억해라.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?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. 이거는요. 정권이 이미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. 집권당의 사람들, 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라는 사람들 명심해야 할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